안녕하세요. 본 방송은 창원시 진해구에서 진행되는 공동체 라디오고요. 저는 지금이 내 인생의 봄날이다 진행자 박진숙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같이 본 영화입니다. 진해본 방송이 벌써 8회차가 되었습니다. 녹음을 하는 오늘은 미틈달 주말입니다. 그리고 대본을 쓰던 날은 첫 개인 방송 녹화 후에 1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날 저는 같이 본 영화를 처음 보고 왔습니다. 저에게 의미 있는 달 10월, 그리고 특별한 날에 새로운 일상이 될 일을 추가해 봤습니다. 같이 본 영화, 용어가 좀 생소하시죠? 그래도 영화를 같이 보다 라는 의미겠구나 라고 추측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같이 영화를 보고 그 느낌이나 감정을 공유하는 경험이 같이 있다라는 의미가 있다고도 합니다. 오늘 방송은 같이 본 영화에 대한 이야기와 짧은 영화 관람 후의 소감, 그리고 영화관에서 만난 분들과의 인터뷰, 이런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같이 본 영화는 한글 자막, 화면 해설, 서비스에 붙여진 새로운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Barrier Free 영화로 불렸고요. 2019년 영화진흥위원회가 같이봄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짓고 로고와 함께 같이와 봄이라는 캐릭터도 만들어서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한글 자막, 화면, 해설 영화란 영화에서 나오는 소리에 관한 정보들, 그러니까 대사나 배경음, 효과음을 한글 자막으로 표시하고 화면에서 보이는 배우의 동작과 상황, 화면 전환을 눈을 감아도 그려볼 수 있게 해설해주는 영화를 이야기합니다. Barrier Free 개념은 1970년대 중반 건축 분야에서 시작이 됐고요. 휠체어를 사용하는 고령자나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문턱을 없애고 주택이나 공공시설을 짓자라는 움직임에서 시작이 됐고요. 장애인용 화장실, 엘리베이터 점자 버튼, 저상버스 등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이후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각종 차별이나 편견, 제도적인 장벽, 이런 것과 함께 사회가 이들에 대해서 갖는 심리적인 장벽과 또 사회적 약자 스스로 갖는 의식적인 장벽도 없애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나 시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됐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장애인이 어떤 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려움을 주는 그런 장벽을 없앤다 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Barrier Free 영화로 돌아가서 물론 Barrier Free라는 용어를 쓰기 이전에도 복지관에서 함께 모여서 영화 관람을 하시면서 장애인분들을 위한 영화 해설을 해 주신다던가 자막 작업을 해서 영화를 본다던가 하는 그런 복지 차원의 활동이 있었고요. 그런데 만약에 영화관에서 시각장애인과 함께 온 누가 관람석에 앉아서 계속 화면 해설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다른 관객들이 직접적인 불편을 표현하지 않더라도 장애인 당사자와 그 일행 그리고 주위 관객이 온전히 영화를 함께 즐기고 있다라는 상황이 되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장애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영화를 즐기자라는 취지로 한글 자막 화면 해설 영화인 Barrier Free 영화, 같이 봄 영화가 상영이 되고 있고요. 이 영화는 시각, 청각 장애인, 지체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 어린이,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등 누구나 함께 즐기자라는 취지의 영화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10월에 봤던 같이 봄 영화는
오픈형 영화였어요. 오픈형 영화의 경우에는 상영관의 모든 관객에게 해설 서비스가 전달되는 방식, 즉 스크린에 해설 자막과 말 자막, 음악 표시가 되고요. 화면 해설과 상황을 설명하는 음성이 들어갑니다. 외국 영화면 대사가 더빙으로 처리가 되고요. 반대로 폐쇄형 영화라면 해설 서비스가 필요한 관객에게 따로 수신기가 전달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글 자막은 이해가 가실 텐데 화면 해설이 어느 정도일까 궁금하시지 않나요? 제가 이번에 본 영화 공조2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선 공조2는 러닝타임 129분, 그러니까 2시간 남짓 되는 액션 코미디 영화고요. 그리고 올해 추석에 개봉이 됐습니다. 영화가 시작이 되면 성우가 영화 제목과 출연진을 모두 읽어줍니다. 공조2 인터내셔널. 출연 림철령 역 현빈, 강진태 역 유혜진, 잭 역 다니엘 해니. 그리고 등장하는 영화의 첫 장면은 뉴욕의 화려한 야경입니다. 자유의 여신상 있는 뉴욕, 휘황한 야경이 펼쳐진 도심을 벗어나 어느 부둣가 경납고에서 총성이 울려 퍼진다. 그리고 영화에선 탕 하고 총소리가 들려요. 화면에는 총성이 울린다는 자막이 들어갑니다. 액션 영화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는 총기 난사나 차량 추격, 폭파 장면들이 꽤 많았는데요. 그래서 화면 해설과 한글 자막도 아주 바쁘게 등장합니다. 공조2를 보면서 인상적인 부분은 우리말 더빙이 함께 하는 장면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격의 다니엘 해니가 영어 대사를 말할 때 영어 대사 소리가 배경으로 좀 작게 들리는 가운데 성우의 더빙이 동시에 들리거든요. 외화의 경우에는 전체 더빙을 하잖아요. 근데 공조2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영어 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더빙과 동시에 들려서 저는 처음에는 두 사람이 말하는 건가 싶어서 좀 집중을 해서 들어봤고요. 한 사람의 대사가 영어와 우리말 두 가지로 동시에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같이 본 영화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영화, 그리고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 관람권 보장을 위한 영화라고 하고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함께 관람한 비장애인에게는 자막이 좀 많고 화면 해설 소리가 커서 등장인물의 대사를 알아듣거나 집중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평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같이 본 영화를 처음 본 제 입장에서는 화면 해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구나 액션 영화라서 조용하기보다는 다른 영화와 비교해서 소리가 좀 클 수 있겠다라고 이해가 됐고요. 사실 저는 큰 소리나 좀 자극적이고 빠른 화면 전환이 부담스러워서 액션 영화를 즐겨보진 않아요. 그런데 같이 본 영화는 창원에서 같이 본 영화를 보려고 하니까 한 달에 2번 상영을 하고 낮 시간은 한 번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조를 보던 중에 눈이 피로할 때는 한참을 눈을 감고 소리로만 관람하기도 했고요. 소리가 큰 폭파 장면이나 총기 난사 장면에서는 귀를 가리고 자막으로 소리를 확인하면서 봤습니다. 같이 본 버전이 아닌 일반 영화를 보면서 눈을 감거나 귀를 가리고 볼 때랑 비교를 하면은 저는 가끔 그러거든요. 근데 영화에서 놓치는 부분이 확연하게 줄어들어서 영화를 본 후에 내용 이해도가 좀 더 높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으로 몇 년 만에 영화관 나들이를 한 덕에 조금 제가 후한 평가를 내리는 걸 수도 있어요. 이쯤에서 궁금하실 것 같은 질문. 같이 본 영화를 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본 영화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진해에는 같이 본 영화 상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CGV 창원더 시리로 나가서 봤고요. 선정된 상영작을 한 달에 2번 정해진 날에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보실 수 있습니다. 평일, 그러니까 목요일 오후 2시 그리고 화요일 저녁 7시에 보실 수 있어요. 같이 본 영화 정기 상영회는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을 받아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한국농아인협회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달 상영작을 선정을 해서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 15개 지역에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같은 전국의 80여 개 상영관에서 상영을 합니다. 두 협회의 홈페이지에서 상영작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두 개의 협회에 신청을 하시면 관람비는 할인된 가격으로 등록 장애인과 안내자 1인에 한해서 2022년 11월 기준으로 현금 2,000원에 관람을 하실 수 있고요. 물론 CGV나 메가박스 같은 곳의 홈페이지랑 앱에서도 예매가 가능합니다. 저는 CGV 앱을 통해서 예매했고요. 한 달에 상영작이 2편이 올라와 있기도 했어요. 그런데 2편을 다 상영하는 상영관은 확인해 보니까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이고 하나의 상영관에서 하나의 영화를 상영 2회차까지 하는 경우도 11월 기준으로 10곳이 안 됐어요. 아주 적은 숫자죠. 최근 몇 년간 저도 그랬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분들이 영화관을 찾지 못했고 같이 본 영화 상영이 한동안 중단된 적도 있어서 장애인의 영화 관람 기회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관련 신문 기사를 찾다가 영화진흥위원회 제출 자료를 김의겸 의원실에서 재구성한 작년 10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2020년 같이 본 영화 상영 횟수가 116회 그리고 상영 작품 수가 8편이더라고요. 2021년에는 상영 횟수가 47회, 상영 작품 수는 4편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집에서도 같이 본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검색만 해봐도 시리즈 1에서 같이 본 영화가 뜨거든요. 그렇긴 한데 모든 영화가 같이 본 영화 버전으로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서도 제한 없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관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같이 본 영화 공조2를 보러 가던 날에 진해 시각협회 회원분들이 단체 관람을 하신다고 하셔서 세 분을 뵙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같이 본 영화를 보시면서 느끼시는 장점이나 혹은 개선점 위주로 질문을 드렸고요. 먼저 책일재 선생님, 정말년 선생님, 그리고 안일준 선생님 순서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점 많아요.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고 우리는 못 보니까 그래서 그게 참 좋아요. 그냥 일반으로 우리가 가서 그냥 보면 재미없어요. 우리 시각하고 농아하고 보잖아요. 근데 참 너무 재밌어요, 우리는.
그리고 혹시 바라시는 점 있으신가요? 뭐 장소나 시간 측면에서. 아니, 그런 건 없어요. 네, 영화 보시는 거 평소에 좋아하세요? 네. 전 드라마도 좋아하거든요. 아, 드라마도 좋아해요. 드라마 보실 때 그러면 이제 비장애인들 보시는 그런 드라마 네, 보실 네, 때 네. 아쉬운 점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그냥 못 보니까 그게 좀 아쉬웠죠, 뭐. 자세한 걸 잘 모르시니까. 네, 아무래도 그 이렇게 말로 않고 이렇게 몸짓으로 하는 거, 눈짓으로 하는 건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울 뿐이지. 그리고 또 드라마도 해설자 있는 드라마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영화 여러 편 보셨다고 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영화는 어떤 거 있으실까요? 옛날에 집으로 가는 길도 있고 지난달에 본 영화도 참 재밌었어요. 많아요. 근데 다 까먹죠. 같이 본 영화는 특히 기억이 많이 나시나 봐요. 그렇죠? 네, 네, 네. 아, 네. 뭐 아시다시피 저희들 안 보이니까 네. 그냥 보는 영화는 그냥 귀로만 들을 수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네. 뭐 이런 행동하는 거랑 뭐 이렇게 뭐 이런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그런 자세한 것들이 해설이 있어서. 예, 그런 게 없으니까 네. 봐도 의미를 모르겠고 네. 이제 이게 좀 이해가 부족하죠. 이해가 안 보이니까. 근데 안 보이는 영화는 해설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잘 되고 또 뭐 우리가 좀 못 보니까 이게 해설해 주니까 참 이해가 잘 가고 잘 아는 게 많구나. 뭐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예. 자주 보셨어요? 예.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 동안 못 봤죠. 아, 그쵸. 그치, 아쉬우셨겠다. 그치. 예. 네, 그럼 평소에 드라마나 이런 거 즐기시는데 이제 해설이 있으니까 더 더 좋지만 또 저희들은 또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안 보이시니까 드라마 보는 것도 뭐 불편하다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안 보여도 드라마 같은 거 듣기만 들어도 좀 이해가 가거든요. 네. 목소리만 들어도 네. 이 사람 저 사람 목소리를 들어보고 이래 딱 하면 이분들은 이쪽 가족이고 저분들은 저쪽 가족이다. 이런 걸 좀 느끼거든요. 아, 네. 네. 영화 보시면서 앞으로 뭐 바라시는 점 있으실까요? 뭐 장소나 기회나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 정도면 좋은 것 같는데요. 아, 그래요? 네, 네, 만족하세요? 네. 네, 이런 기회가 좀 더 많아져서 사람들이 그렇지. 좀 예, 더 예, 많이 예. 알고 그러면 더 그건 더 좋은 거지고. 자주 보셨나요? 예, 웬만하면 보려고 하는데 뭐 다른 일정 없으면 좀 웬만하면 보려고 합니다. 최신 영화고 또 우리한테 좀 문화 항유 기회가 없어서 이런 거는 정말 있으면 한번 보고 나면 뭐 소통하는 데도 너무 좋으니까 자주 봅니다. 소통하기 좋아서. 네. 그 코로나로 좀 영화를 볼 기회가 없었잖아요. 네, 전혀 없었어요. 네. 그동안에는 그럼 영화 보고 싶은 거 어떻게 해서 하셨어요? 그냥 TV 이제 뭐 공중파 방송이나 그런 데서 조금 하고 그냥 뭐 줄거리 조금씩 이야기하는 거 있으면 그런 걸로 대체하고 그렇게 있었어요. 아쉬움이 많으셨겠어요. 네,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런 같이 본 영화 보고 나서 좀 좋았던 점 비교해서. 이 같이 보면 영화는 이제 화면 해설이 일단 나오니까 저희 같이 이제 아예 빛이 안 보이는 우리 시각장애인한테는 이해하기도 너무 좋고 또 이거 있음으로써 어떤 스토리나 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 조금 이렇게 미리 알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상상으로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영화에 대해서 지금 보고 다들 좋다고 하시는데 혹시 뭐 앞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뭐 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네, 우리 지역에 보통 지방에 지금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습니다. 뭐 특히 영화뿐만 아니고 다른 뭐 문화 활동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또 우리는 지금 창원에 오잖아요. 그럼 진해에 또 어떤 롯데시네마도 있고 해서 거기서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한 가지만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제 시각장애다 볼 때 아까 서울 중심이고 지방은 사실 참 더더욱 우리 접근하기 힘듭니다. 또 뭐 창원이라 해도 뭐 뮤지컬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마당놀이라든가 아니면 콘서트 같은 게 우리가 참 좀 안 보이다 보니까 그런데 같이 어울리고 싶거든요. 함께 하고 싶고 즐기고 싶은데 우리 진해에도 그런 어떤 공연이나 이런 게 있다면 저희들도 좀 함께해서 즐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일재 선생님과 정말년 선생님께서는 같이 본 영화가 해설이 있는 영화라서 이해도와 만족도가 더 높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안일준 선생님께서는 여기에 더해서 비교적 최신 영화를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과 소통하기도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19 여파로 관람의 기회가 없어서 아쉬웠다라고 아쉬운 점을 표현하셨고요. 또 안일준 선생님께서는 서울 중심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진행으로 인해서 지방 소도시의 지역민으로 느끼는 아쉬움과 함께 진해에서도 같이 본 영화를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뮤지컬, 마당놀이, 콘서트 같은 문화 행사에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함께 즐기는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영화 관람을 하는 것. 영화관을 이용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여가 생활이고 장애인들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영화관이 비교적 한산한 평일 화요일이나 목요일이 아니라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시간대에 개봉하고 있는 흥행작을 제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몇 달 후가 아니라요. 그리고 친구들과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휠체어석 자리가 부족해서 혹은 뚝 떨어져 있어서 친구와 같이 영화를 보지 못하면 영화 관람료를 할인해 주더라도 갈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더 많은 영화관에서 오픈형보다는 폐쇄형으로 해설을 제공하는 방식이 개선되었으면 좋겠고, 선택할 수 있는 최신 가치봄 영화가 좀 더 많았으면 합니다. 또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 모두 편리하게 상영관에서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디게 보이지만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다 보면 모두에게 영화 관람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여가 생활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결실의 겨울을 앞둔 11월. 우리는 오늘도 아물지 못한 상처를 안고 각자에게 주어진 1000개의 언덕들을 넘으며 다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시간조차 해결해주지 못하는 상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럴 때 음악도 듣고 기도도 하고 예쁜 정원도 거닐어 봅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거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합니다. 다가올 봄날에 아름다운 황금빛 수선화를 보려면 지금은 가을 정원을 가꾸며 바람과 낙엽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맘때쯤엔 수선화 구근을 심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바쁘게 또 바쁘게 일상을 보내다가 시간이 나면 우리 같이 영화 보러 갈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지금이 내 인생의 봄날이다 진행자 박진숙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감사합니다.